자, 여러분들 간밤에 또 편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마 이걸 보실 겁니다. 오늘은 다소 그동안에 강선을 보였던 기술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조금 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에 따라서 주가는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은 아마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면 보통 1차 무역 협상, 바로 그 전에 나타났던 무역 전쟁을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그보다 더 원론적이고 전 세계에 이제 우리는 도저히 한 배를 탈 수가 없어,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천명한 것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018년도 10월 4일 날 바로 허드슨 연구소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소위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골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지금 미국과 중국의 틱톡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그리고 다음 주에 메가톤급 2차전이 오는데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골자는 기본적인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45년 이전에 미국과 소련, 구소련이죠. 러시아는 소위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군사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어떨 때 친하게 지내냐면 정말 상대방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 있을 때 친하게 지내죠. 그러면 여러분 1945년도 바로 그 전에 전 세계가 공공의 적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의 히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은 소위 한 배를 탔고 악수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토사구팽이라는 얘기도 여기에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드디어 소위 독일의 히틀러는 무너지고 결국은 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46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소위 철의 장막이라는 연설을 합니다. 정말 국제정치에서 너무나 유명한 연설이 바로 철의 장막의 연설입니다. 골자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패전 국가들을 바로 구소련 같은 경우는 특히 동구권이죠. 동구권의 국가들을 바로 위성 국가로 만들었던 것이죠. 소위 소비에트화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윈스턴 처칠은 드디어 소위 유럽의 철의 장막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버금가는 연설로 꼽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8년도 허드슨 연구소에서 바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강하게 얘기했던 바로 중국을 완전히 주적으로 소위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파함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드슨 연구소의 그 연설을 뭐냐면 드디어 미국과 중국은 제2의 냉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문제가 터졌을 때 야, 이건 뭐 오래가지 않을 거야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마 이렇게 그때 제가 영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endless war가 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 문제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소위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런 미국과 중국의 충돌 문제가 나중에는 저쪽 남중국해를 비롯해서 역시 작든 크든 직접적으로 군사 충돌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대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는. 다만 계속해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거죠. 바로 미국이 지난번 화해에 이어서 이번엔 틱톡과 위챗을 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틱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수를 해 가든지 아니면 그냥 틱톡은 그냥 소멸되어 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차라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인도안에 분쟁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인도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국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그 틱톡과
위챗,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상 그냥 중국의 업체였을 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점점 좀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 문제는 하나씩 보면은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씩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마음이 우리가 들게끔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선 문제는 지난번에 힐러리 때보다 더 쉽게 된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이번에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중국이 미워도 너무 미운 그런 나라가 바로 된 부분이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바로 밑에 부사수격인 소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아니면 폼페이오 같은 경우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뒤를 이어서 터진 것이 바로 또 홍콩 보안법에 대한 것도 터지면서 홍콩에 대한 특혜 지위도 결국 없어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바로 앞에 나왔던 총영사관의 일부 폐쇄 문제도 결국은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만 문제까지도 굉장히 크게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미국의 첨단 무인 무기를 갖다가 대만에다가 파는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은 현재 군사 혼란을 갖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주식장만 평온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국제 정치는 정말 정신없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미국과 중국의 틱톡 전쟁 문제가 바로 터지면서 야 이게 정말 끝나지 않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에 엄청난 쓰나미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씩이나 몰려오게 돼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현 상태에서 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례도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야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이렇게 변수부위 왔을 때는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무지하게 요동치는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음 주에 메가톤급에 대한 얘기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날짜 체크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돌아오는 목요일 바로 여기가 1차 또다시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분위기의 뉴스들이 아마 굉장히 매스컴을 장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해서 5개의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거래 금지가 드디어 시행되는 날짜가 바로 목요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미 헤어질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우리는 슬프지만 실제적으로 헤어지게 되면 그거는 또 하나의 아픔이 된다고 하는 바로 만해의 시가 또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저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또 이미 어느 정도 앞에 반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저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은 얼마나 요동치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목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후에 이 대중 관련된 그 종목 군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는 기업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한 번만 들으면 딱 아는 업체, 여러분 화이는 아시죠? 그 다음에 GT 아시죠? 그렇죠? 이 GT도 굉장히 우리가 자주 거론되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크비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밖에 보면 그 CCTV로 우리가 중요한 곳곳을 갖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도 바로 미국의 제재 명단 기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도 역시 우리가 여기랑 거래하는 업체들은 미국의 이 정부와 연결된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하이테라라든지 그다음에 디후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부 다 여기에 연결된 업체입니다. 그럼 명단을 쭉 보셨을 때 하이크비전, CCTV와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한번 하이테라를 갖다가 연관 검색으로 쳐보시면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디지털 이 무선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이 포털 사이트에 아마 도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하이테라 같은 경우, 이 하이테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어디를 생각하시면 쉽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글로벌 회사죠. 바로 통신 회사 모토로라와 쌍벽을 이룬 업체가 바로
하이테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아 테크놀로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상 보안 CCTV와 연결된 부분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어떤 기사까지도 기사가 나왔냐면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CCTV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저건데,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예전에 나온 걸 보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 들어오면서 본의 아니게 어쨌든 미국을 감시하는 체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부분들에 연결돼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드디어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뭘 하냐면 그동안에 1차 무역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이 미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불보듯이 뻔하죠. 굉장히 불보듯이 뻔하게 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또 하나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지금 틱톡 문제와 연결돼서 자꾸만 미국이 중국을 옥죄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고위가입급의 입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번에 1차 무역 협상 이것은 파기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메가톤급의 발언을 바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포스트지를 통해서 바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역시 초강경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권 거래소하고 재무부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하냐면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중국 기업체 중에서 회계 감사 자료를 미국의 규제 당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업체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미국에 상장되는 것을 폐기해야 된다. 상장을 폐지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이 중국 기업체 중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기업체들도 미국 규제 당국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제대로 미국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틱톡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메가톤급으로 붙고 있는데 이 사항들이 바로 다음 주에 가서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조치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화해를 비롯한 5개 업체들과 거래하는 쪽은 이제는 미국에 발도 들일 수 없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중국의 공산당 제재 명단에 포함된 사람은 미국에 발을 붙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상황이 가파르게 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 지난번에 우리가 3월 달에 여러분들 드디어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이에 주가는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의 시장은 결자 해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이 뭐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가 올라갔을 때 이거 펀더멘털 없이 올라갔으니까 얘는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주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바람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장세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경기 사이클 곡선을 그렸을 때 경기 사이클보다 먼저 올라간 것이 주가고, 그러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배경은 뭐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만한 조치가 되었을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금리를 내려서 초저금리가 됐을 때 시장은 먼저 반응하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기업체의 실적이 아니라 사실은 막강한 유동성을 중심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 이후에 역으로 저런 악재와 맞붙어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료는 뭐냐? 드디어 미국과 미국의 공화민주가 조금씩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주당 600달러의 실업수장을 주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00달러만 주자.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보통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 쪽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주려고 할 것이고 올해 야당에서 깎고 올라갈 텐데 거꾸로 돼 있죠. 올해 민주당은 600달러를 주자고 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은 200달러를 주자고 하니까 이게 많이 헷갈렸던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것이 자기가 밖에 나가서 식당 가서 서빙할 때 받는 그 주급보다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일터로 복귀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업률이든지 각종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온 것을 고려한 이 백악관에서는 결국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은 준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다는 부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봐서 백악관에서도 200달러가 아니니까 200달러와 600달러 중간 정도인 400달러 선에서 이게 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우편 투표가 재개됐을 때 이건 믿을 수 없어. 근데 오히려 플로리다에서는 이걸 권하고 있죠. 근데 요와 연결된 비용 연결돼서 삭감 문제가 되면서 하나씩 양보하면서 공화 민주가 점점 합의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 악재 속에서도 호재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 악재를 끌고 내려가는 문제들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틱톡 전쟁이라든지 다음 주에 올 메가톤급의 2차전, 실제적으로 기업을 제재하기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고위가입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거 잘못하면 무역 협정이 깨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판에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한다 그러면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강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위험한 시장이 주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무엇으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올해 이런 악재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도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막강한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추가 1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저가권대에서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펀더멘탈 없이 올라갔을 때는요, 시장이 어떤 악재가 나면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배팅 전략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는 배팅 전략을 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받아가는 이런 쪽에서 배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 군단들을 배팅할 것이냐. 이미 여러분께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약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더 큰 흐름의 물줄기에서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들, 미래를 바꾸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특히 주말장에서는 뭐가 굉장히 강했냐면 2차 전지 섹터들이 무도리 강했죠. 운 좋게도 저희가 국고초에 다시 출하면서 여러분께 권했던 종목군단들이 거기다가 바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이었었고요. 아마 대표적인 기업을 뽑으라면 삼성 SDI일 겁니다. 이것도 거의 한 40 내지 한 50% 이상이 방송 나간 이후에도 올라간 것을 보실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세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가를 보시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보통 장기 투자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종목은 장기 투자해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도 수강생하고 벌써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반 이상을 베팅한 다음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100%를 지나서 200%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역시 뭐 DBRT라든지 덕산 네오스라든지 좋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요, 이거 끝난 다음에 과거의 명성을 얻었던 대표적인 종목군단들, 정말 장기 투자, 그냥 맹목적인 장기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사실은 장기 투자는 위로 잘 가고 세상을 바꾼 종목에다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장기 투자를 고르는 기본적인 요령들, 즉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는 자기가 물리면 그냥 장기 투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좋은 주식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꿀팁은 어디 있느냐. 넘버 10에 있다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권대에 있다가 시가총액 상위권대에서 빠지는 종목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10에 없다가 시가총액 10으로 돈 종목은 굉장히 의미가 있게 시장을 주도합니다.
정말 10년 동안의 연봉을 보셔갖고 정말 계속해서 장기 투자 때 먹었을까 했을 때는요. 과거에 이런 데 기억나는 업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대표적으로는 차, 화, 정일 겁니다. 그렇죠. 그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가 한 번만 들으면 딱 아는 업체들, 한국전력, 포스코 반드시 10년 주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은행주들, 우리가 보통 국민은행 그죠? KB 금융은행. 하다못해 요새 핫하게 뜨고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요새는 지금 뜨고 있죠. 저희도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렇게 추천 내보냈던 종목군 중 하나니까 요새는 핫하게 뜨고 있습니다. 왜? 요새 뭔가 현대차가 바뀌려고 하거든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거기에 결국은 편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 SK, 현대 다 만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바로 그런 것들이 바뀌고 있고 친환경으로 전기차나 그다음에 수소차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변화를 심어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변하지 못한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마트의 주가도 한번 보십시오. 그 잘 나가던 이마트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시가총액 10에 있다가 벗어난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고 새로 10에 올라간 종목은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코스피 쪽에서 거기 안에 들어온 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 그다음에 언택 관련된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이 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코사오로 가보십시오. 코사오로 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 외에 뭐가 포함됐냐면 예서 뭐 5G 종목군이 포함이 돼 있다든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틱톡 전쟁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5개의 기업체들 말씀을 드렸죠. 화해를 중심으로 해서 통신업체들, CCTV 업체들, 이런 보안 관련 업체들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목요일 날 그것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전쟁은 어차피 엔드레스 워로 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때릴 만큼 때리지만 이것이 시장에 악재를 줄 만큼 때리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율은 누차 이렇게 강조드렸듯이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와도 비례성이기 때문에 주장을 꺾일 정도로 때리진 않는다. 그래서 누차 넘게 가장 좋은 돈 벌기 좋은 찬스는 언제까지다? 11월 3일까지가 가장 돈 벌기 좋은 찬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는 담아가는 악재로 오히려 사는 이런 전략이 좋다. 다만 축하는 매매는 다음 주에 2개의 쓰나미가 붙어서 또다시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쫓아는 매매보다는 역시 밑으로 내가는 리미트 공략.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은 끄떡없이 오히려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하는 샌더스의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 시간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던 아마존에 있는 데는 무려 세금을 한 50조 이상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터진 간에 세상을 바꾸는 종목군단들은 여러 재테크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거기는 흔들지 마시고요.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죄다라는 쪽으로 담아가는 전략을 같이 한번 구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메모하셨나요? 다음 주 목요일이죠. 이 미국과 중국의 메가톤급 2차전이 예고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TV를 켰다라거나 놓친 내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 통해서도 관련된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나누기 전에 간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간밤 유럽 증시는 그래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의 7월 이 고용 지표가 꽤나 양호했고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09% 오른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도 상당히 양호했죠. 0.6% 상승한 12,674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09% 소폭의 오름세로 마감이 됐고요. 간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거침없이 올랐던 기술주에 대한 고점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동향들 짚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이야기,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소장님이 꼽아주신 다음 주 핫테마 궁금하시죠? 김지수 캐스터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오늘 국고처 2부 김종철 소장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026676-0135번으로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고요. 혹시 전화가 불편하신 분들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 샵 8181번, 콜 서비스는 1599-8338로 상담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매수 단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요. 좀 더 면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역시 샵 8181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 주 핫템 업종 3가지 공개합니다. 먼저 코스모 화학입니다. 2차 전지 실적 호전과 전기차 시장 확대로 인해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고요. 다음은 올해 무더위 대신 집중호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수혜를 보고 있는 제습기 제조업체 위닉스입니다.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장마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시스템입니다. 국내 통신 4사가 상반기에 3조 이상의 규모를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5G 관련주들이 최근 급등했는데요. 잠시 후 김종철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철 소장님이 뽑아주신 관련주 핫픽 3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본격적으로 소장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이 신고가다. 어떤 섹터에 대한 얘기인지 다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바로 전기차 섹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는 섹터인데요. 그 안에서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코스모 화학입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왜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간 종목군 중에서 가장 못 간 종목군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스모 화학 그러면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마 한국 티타늄 그러면 딱 떠오를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코스모 화학이 가장 주된 제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유래 주된 제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화 티타늄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강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아예 이름 자체에서 소위 한국 티타늄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이 이산화 티타늄은 사실은 산업 전반에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성 수지나 고무, 그다음에 뭐 재지, 페인트, 뭐 섬유 온갖 산업 전반에 다 쓰이는 것이 바로 이산화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워낙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회사인데 다만 오늘 이 코스모 화학을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황산, 코발트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죠.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고 이미 탑10에 3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LG화학도 들어가 있었고 삼성 SDI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는 SK이노베이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수들이 한꺼번에 위로 소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 1위가 파나소닉이었는데 그 1위 자리를 꿰차고 올라간 것이 바로 LG화학이었었죠. 근데 삼성 SDI나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결국 마켓시어가 증가하면서 탑10에서도 더욱더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들은 내연기관 차죠. 그런데 이 내연기관 차가 언제부터 없어지냐? 2030년부터는 완전하게 내연기관 이 자동차들이 퇴출되는 수술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바로 이 전기차 종목군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삼성 SDI를 저희가 종목을 추천 나가거나 아니면 권해드릴 때 이런 말씀드렸죠. 얘를 일봉으로 접근하지 말고 월보로 보시면 얘는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에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 올라갈 때 강한 특징은 뭐냐면요. 올라갈 때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조정은 기간 조정을 줘요.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옆으로 기면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더 좋다 그러는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잘못 배우신 거죠. 뭐냐면 무조건 주가는 급락을 주면요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급락을 준 다음에 안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다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닌 게 뭐냐면 급락 다음에 옆으로 긴다는 얘기는 올라갈 타임에 계속 위에서 매물을 하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내려갑니다. 이때 소위 얘기하는 각도 체크가 나옵니다. 하락은 급락으로 줘버리고 상승은 겨버리면 다시 급락을 준다는 거죠. 역으로 올라갈 때는 가격 상승 주면서 KT 타고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대신 조정은 기간 조정을 줬던 종목군들은 쉬었다가 다시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삼성 SDI를 여러분께 권했을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전기차 관련 종목이 그런 이유는 뭐냐? 딱 하나만 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기차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된 종목은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제2의 반도체 업종이 바로 전기차 섹터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갔죠.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흔들거릴 겁니다. 그게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는 건 당연한 현상인데 그런 조정 현상을 딛고 주가가 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무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요번에 당신 차 바꿀 때 뭐로 바꿀래 그럴 때 나 요번에 테슬라로 바꿀게 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기차 말고 자율주행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죠. 이제 어차피 향후차는 전기차, 수소차 그러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종목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월봉을 보시면요. 주가가 고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주가가 하락해 있죠.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워낙 많이 빠져나간 상태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위로 갈 자리가 많습니다. 특히 하재 주목할 것은 자꾸만 밑에서 월봉상에서 양봉의 모습을 뿌려주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이 일봉의 움직임입니다. 이 일봉을 보시면요. 길게 한번 그래프를 보시면 차트상에서 길게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세상의 모든 주식은 딱 둘로 나눈다. 제가 전에 영화 기생충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땅 위에 사는 사람과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신분 상승 어디서 해줄까요? 조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40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밑에 있는 종목은 물론 매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집은 세력들의 몫이지 일반들의 몫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매집이 끝난 종목군이 드디어 밑에서부터 싹을 트고 위에다가 꽃을 피우고 나무를 올리는 것이 어쩌면 이 240 위로 올라갈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이 밑에 있다가 드디어 이 위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는 올라갈 때마다 아무래도 저 매물은 받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매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상대로 덜 간 종목군에서 담는 것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미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이미 LG와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새로 올라가는 SK 이노베이션. 그러면 걔는 어찌하리까가 될 텐데 걔들도 역시 keep going. 그리고 걔들 종목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때는 분할을 위해서 진입하셔도 여전히 괜찮은 구간권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종목군단들은 그냥 단순한 종목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이런 종목입니다. 심지어 제가 삼성 SL을 보면서 이 종목은 2023년도까지 가져갈 만합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때 뭐가 나오기 때문에요. 테슬라가 레벨 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가다서달 반복하더라도 말 그대로 구름에 달가듯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 종목이 아니어도 2차 전지 섹터 종목군들은 반드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